the unkillable Demon King, Faker!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e스포츠의 전설, 해외에서는 불사대마왕, 국내에서는 LOL의 살아있는 전설, 고전파, 새채미로 불리우는 사나이 페이커 이상혁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커는 1996년 5월 7일생으로 올해 나이는 24살입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태어나 아버지와 남동생, 할머니와 함께 15평 크기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었는데요. 아버지의 지원으로 또래 친구들보다 빨리 컴퓨터를 얻게 되면서 남들보다 일찍 온라인 게임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시작으로 스타크래프트까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즐겨 했었던 페이커는 한국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출시되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LOL을 알게 된 페이커는 이전부터 쌓아왔었던 게임 센스와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챔피언을 수백에서 수천 번 플레이하면서 챔피언을 분석했고 공부를 하듯이 모든 플레이에 의미를 두면서 생각하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화로 일반 게임에서 500승 이상을 하면서 이해로가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큐가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랭크 게임에 눈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집중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랭크 게임에 참여하게 된 페이커는 고전파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했었는데 신드라 장인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대세 OP 챔피언을 하기보다 자신만의 피지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챔피언을 선택했고 스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프로게이머들을 압살하며 랭킹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시절 신드라는 똥챔 취급을 받는 캐릭터로 다른 캐릭터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던 캐릭터였었는데 고전파가 신드라를 사용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상계에서는 신드라의 고정벤이 등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같은 낮은 티어 유저들은 어리둥절하며 왜 자주 보지도 못했던 신드라를 밴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천진난만하게 게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커는 학업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아마추어 신분으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프로들은 물론 LOL 감독들에게도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페이커의 나이 17살 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페이커는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하면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부도 상위 10%를 유지할 정도로 잘했었는데 당시 프로게이머의 연봉도 높지 않았고 인식 또한 좋지 못해 돈도 못 벌고 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인생의 큰 경험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페이커는 담임 선생님과 아버지에 대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학력은 나중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학교를 자퇴하고 프로게이머의 세계로 뛰어들게 됩니다. 여담으로 페이커가 다니던 마포고등학교는 페이커와 데프트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 선수를 2명이나 배출한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같은 마포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같은 땅을 밟고 우주의 기운을 이어받았지만 자신은 브론즈 실버에 머물고 있다며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다시 페이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페이커는 처음부터 프로게임단에 입단하지 않고 프로를 지향하는 아마추어 팀에 들어가 아프리카 BJ 러너가 주최했던 러너 리그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때 함께했던 멤버들을 잠깐 살펴보면 탑썸데이, 정글 정병기 마스터, 미드 고전파, 원딜 광진이야, 서포 네프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마추어 팀이라고 말하기엔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보입니다. 당연히 페이커가 속한 아마추어 팀이 러너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됐고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불안정했던 팀은 얼마 안 돼서 해체되고 선수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SKT T1의 김종균 코치가 이 팀에 입단을 권유하게 되는데 아마추어 시절부터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김정균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페이커는 마침내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SKT T1 이 팀에 입단하게 되면서 고전파라는 아이디에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페이커로 아이디를 변경하게 됩니다. 닉네임이 가진 뜻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으로 원래 화려한 플레이를 좋아하는데 자신의 성격과 맞고 닉네임이 멋있어 보여서 고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SKT T1 이 팀에 들어간 페이커는 공식 데뷔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올림푸스 챔피언 스프링 2013 12강에서 막강한 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CJ 엔투스 블레이즈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페이커의 첫 번째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세계 최고 미드라이너라고 불리던 사나이 앰비션이었습니다. SKT T1 이 팀이라는 팀명으로 2군 느낌으로 나왔고 처음 등장했던 팀이라 경기를 지켜본 관중들은 아주 쉽게 CJ 블레이즈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설자가 고전파 페이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했지만 천상계 사람들에게나 유명했었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기. 그 당시 앰비션은 실력은 물론 자신감까지 절정에 달했던 시기라 라인전을 섰던 다른 미드 라이너들은 그의 기세에 눌렸었고
공격적인 플레이라는 앰비션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라인 주도권을 뺏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페이커는 달랐습니다. 처음 출전하는 선수치고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플레이를 이어갔고 앰비션의 공격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앰비션이 카직스로 6렙을 달성하면서 처음 출전한 신인이 자신을 상대로 타워 다이브를 하지 않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회를 포착한 페이커가 과감하게 타워 안쪽에 들어가 앰비션을 상대로 쏠기를 따내면서 선취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에 앰비션은 물론 CJ 블레이즈가 크게 당황했고 SKT T1의 몰아치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면서 결국 경기는 2대0으로 SKT T1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경기를 통해 당대 최고의 미드라이너라고 칭송받았던 앰비션을 솔킬로 따내고 팀을 캐리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첫 대회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내며 페이커의 이름 석자를 리그 오브 레전드 팬들에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는 SKT T1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코치진들의 냉정한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명실상부 최고의 팀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LCK 서머 2013 결승전 진출에 성공하는 SKT T1. 이전 LCK를 우승했던 오존 팀을 이기고 KT 블리츠가 CJ 형제들을 모두 나락에 떨어뜨리면서 두 팀은 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 당시 KT의 기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아무리 페이커가 있는 T1이라도 쉽지 않은 상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기. 첫 번째 경기는 KT의 타워를 하나도 파괴하지 못하고 퍼펙트 게임으로 패배. 두 번째 경기 역시 KT의 노련한 플레이에 휘둘리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기대했던 관중들은 이내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의 역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세 번째 경기에서 페이커의 제드가 등장하게 되고 류의 그라가스를 솔키로 따내고 그 기세를 몰아 모든 라인을 압살하면서 20분 칼서렌을 받게 됩니다. 이 승리는 앞서 두 경기의 패배를 잊을 만한 멘탈 회복용 승리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압도적인 실력으로 패배한 KT는 다음 경기에 위축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T1은 4경기마저 승리하게 됩니다. 2대2 패패승승승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결승전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LOL 팬들은 환호성을 부르며 다음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마지막 블라인드 경기. 류와 페이커가 제드를 픽하면서 나뭇잎 마을을 방불케 하는 제드 대 제드의 닌자 대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보내방에서. 아, 그렇네요. 네. 자, 모두 누가나 페이커 류와 페이커의 제드 1대1 장면은 LOL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혔고 대결에서 승리한 페이커는 이 경기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레전드 경기에서 승리하고 패패승승승을 달성한 SKT T1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마지막 남은 롤드컵을 준비하게 됩니다. LCK 우승을 시작으로 201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3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되는 페이커. 스타크래프트에서 수많은 레전드 선수를 배출했던 한국이었지만 그 당시 세계대회 성적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에 목말라 있던 한국 게이머들은 출전한 모든 팀들을 동등하게 응원했고 우리의 강함을 세계에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전 롤드컵에서도 한국의 우승을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는 허망했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SKT T1이 뛰어난 팀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해외 경험이 전무했던 팀이라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우려 속에 롤드컵이 시작됩니다. T1은 한 경기 한 경기 시작되면서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LCK에서 보여줬던 실력 그 이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커의 특유의 침착함과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피지컬을 앞세워 세계에 내놓으라는 선수들을 제압했고 자신의 실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외 선수들은 페이커를 두려워했고 SKT T1은 정상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드디어 대망의 결승. 해외 해설자들은 불안해 보이는 신의 SKT T1이 아닌 중국의 로얄 클럽의 승리를 예상했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준비된 치밀한 픽밴 전략과 페이커는 물론 모든 라인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로얄 클럽을 상대로 3대0 압승을 하며 한국 최초로 롤드컵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승을 시작으로 전 세계 어떤 팀도 도전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페이커 관련 주요 기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라이엇 게임즈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우승한 선수,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최다 우승 선수, MSI 최다 우승 선수, LCK 최다 우승 선수에 기록되어 있으며 개인 수상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커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열린 마인드로 챔피언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대회라는 압박감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챔피언들을 자주 기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미드 마이, 울라프, 리븐입니다.
스크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챔피언을 연구 삼아 플레이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한 번의 실수가 팀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대회에서 저런 조코픽이 사용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페이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뱀픽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조코픽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효가 누킹 조금만 해주면 쟤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근데 아이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근데 미드 안 떴으니까 오늘 참자. 다음에 하자. 상효가 차라리 라인전 생으로 가져가. 아제르랑 근데 그것도 다 카운터가 있죠. 어차피. 알아서 해. 저조합 좀 되게 좋아요. 마이 한번 해보던가. 말이 야 근데 말해. 그럼 나가. 마이 뽑고. 마스터이 아주 무서운 맵픽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정석적인 것보다 더 무서워요. Right. Master Yi, where you're going to be okay. Wow, Martin's gonna actually use his ultimate here. Can they make a follow-up on this? They get the stun. Faker coming in, uses that ultimate, but here comes Ambition. They're gonna turn onto him though. Faker gets the damage. Oh, not quite enough because of the position reversal. No, he does get enough. 이렐 한번 줘야겠는데. 이렐 각이에요. 지금 딱 각이에요. 이렐 뽑죠 그럼. 오? 미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렐리아하고 럼블이 같이 나왔습니다. 미드 이렐이다. 와 미친놈인데. 끝까지 기다려. 나올 때까지 좀만 기다리면 돼. 진짜. 들어왔다. 가자. 안 되면 빼고. 이블린 먹으면 돼. 이블린. 아 이거 아닌데. 아 괜찮아. 천천히 싸워. 알리. 천천히 해. 나 오래 버텨. 아리스타. 근데 아나 궁도 못 쏘 죽었네. 이렐리아가 못 잡죠 지금? 럼블 못 잡았죠. 다 잡았어 이거. 럼블 수가 이동해요. 잡았고. 럼블이 와서 럼블 작정해요. 아 시야가 안 돼가지고 오 마이 갓. 바로 가자 바로.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조코픽을 사용한 날에 롤에 접속하면 그야말로 생지옥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유저들이 우리 형이 마이를 했다고 마이와 올라프를 픽하고 자신감 있게 미드에 등장했으며 사방에 똥을 흘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이커는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독특하고 재미있는 우승 공약도 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승 공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인터뷰 자리에서 팬들이 원하신다면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브로콜리를 먹겠습니다라는 신선한 공약을 선언하면서 팬들을 당황스럽게 했었는데요. 이후 페이커는 당연하게도 우승을 했고 거대한 크기의 브로콜리를 먹으며 그 당시 자신의 파마 머리를 놀리는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Stay healthy. the victory broccoli. That's better than the Summoner's Cup right there. That's got iron in it. The true I love how they're explaining this story to you. He's like miming. He's like, "This is my hair, Yeah. broccoli. I will now eat my He's hair." like, that's real. That's some serious iron there. That's raw. He's gonna do it. the kind of minerals you need there, sir. That's what champions eat. Is your broccoli. That's the difference. 이런 공약도 공약이지만 하도 우승을 많이 하다 보니 여유가 생기게 됐고 딱딱하고 무거운 경기에서 진행되는 대회에서 팬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퍼포먼스를 선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5년 롤드컵에서 팀원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드디어 페이커가 등장하는데 베인의 앞구르기를 시전하면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현장에 있던 관객들은 페이커의 돌발적인 퍼포먼스를 보고 엄청난 환호를 보냈고 패왕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대회를 참가하며 바쁘게 살아온 페이커는 자기 자신을 챙길 시간도 없이 대회에 몰두했었는데요. MSI 대회를 준비하던 어느 날 생일 축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정철 중. 네. 저 페이커 선수가 96년 5월 7일 오늘이 생일이고요. 네. 그 사토리는 97년 5월 6일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결전을 앞두고 이제 분위기가 묘하네요. 네. 경기 끝나면 이렇게 축하하기가 한 명은 애매하거든요. 네. 네. 저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 있어요. 올스타전 때 파리에서 올스타전 때 그 파리 팬들이 이제 페이커 팬클럽의 주도하에 경기 중간 진행된 이벤트였는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4,000명의 관람객이 불러준 생일 축하 노래를 들은 페이커는 그 누구도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대회를 휩쓸고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뛰어난 업적과 기록을 달성한 페이커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패기 넘치는 신예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고 페이커에게 미드 최강 자리를 두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팀 전력에 대한 분석과 개개인에 대한 파해법이 공유되면서 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팀 성적도 눈에 띄게 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응원했던 글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날이 선 칼날 같은 비판들이 페이커와 SKT T1의 선수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때가 페이커의 나이 고작 19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죠. 결과 궁금하죠. 힘든 게 네. 저번에 했을 때랑 너무 달랐어. 지난번에 했을 때랑 달라서. 네. 심정이 자기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상학 선수가. 저번이랑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서. 네. 감정 한 번도 안 들여다봤죠. 자기 감정. 잘. 최근에는 좀 보려고 하긴 해요. 네. 관련은 좀 약간 물어보는 것 같았어. 내 자신을. 옛날에 나가. 옛날에 내가. 페이커의 삶은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 승리했을 때 느끼게 되는 희열과 패배했을 때 느끼는 절망감까지 페이커는 이런 모든 것을 즐기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커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방황하지 않고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페이커는 이제 한물 같다고 이야기하고 예전만큼의 피지컬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페이커의 나이 24입니다. 지금까지 쓸쓸하게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고 왕관의 무게를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팬의 입장에서 이런 페이커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지켜보고 기다려준다면 다시 한번 도약해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혁 선수가 자신을 평가한 글이나 영상들을 많이 챙겨본다는 인터뷰 내용을 봤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좀 더 힘을 얻으시고 항상 보여왔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페이커의 인성을 제대로 보여줬던 결승전 소감 영상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또 작년에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작년 저와 같이 뛰었던 SKT 팀원들이 와줬는데 좀 약간 작년에도 우승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못해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